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 분석을 통해 강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에 정당 관련 이력을 기재하는 데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경력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여 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농이나 양축 계획서만 내면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조합장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농협조항회가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0여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 무자격 조합원 7만 4,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만 700여 명이 탈퇴했고 나머지 2만 4천여 명은 현재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의원은 농협조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이보다 더 많은 데다 이들이 정책자금 지원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와 배당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농업의 정책자금들이 조합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죠. 실제로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나 양축계획서만 내면 1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도 영농과 양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무자격 조합원이 양상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조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켜 선거 때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중에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 2015년 의성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밝혀지면서 선거 과정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선거 후 소송 시비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농협조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수백 명의 임금을 부당하게 깎은 일이 국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온 데다 이들이 임금마저 후려쳐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윤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원전 경비와 청소 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730여 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정부 지침을 한수원이 어기고 용역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5%가량 줄여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월성과 한울원전 등의 특수경비직 840명은 지난 2년간 무려 20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소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여 명, 이들이 모두 받지 못한 임금은 최대 50억 원에 달합니다.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이들의 산재율이 한수원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후려치기까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갑질 문화가 우리 사이에 상당한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에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까지 민간 기업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용역 노동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용역 노동자들은 대표 공기업인 한수원이 문제가 된 규정은 바꾸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고
대우를 해줄 공기업이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무시하는 거고 또 공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치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임금 차액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소송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안에 모두 공개하고 소규모 유치원 75개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도 앞당겼습니다. 또 오늘부터 비리 유치원 제보를 받아 비리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25일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회계 인사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3년 주기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상시감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삼성이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좌완 투수 장원삼과 내야수 조동찬, 신인왕 출신 외야수 배영섭 등 30대 중후반 베테랑급 선수를 포함해 모두 17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기용 타격 코치, 김재걸 주루 코치 등과도 재계약하지 않기로 해 코칭 스태프 구성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